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우당으로 분류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진단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내전은 국민의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당에도 있어요 지금. 어제 최고위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예를 들어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저 정도면 엄청난 그 충돌인 건데 단순히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그래도 이 국민의힘의 내전에 비하면 예. 저희는 그냥 사랑 싸움 같은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명은 안 하니까. 네? 예. 저희는 저쪽은 이제 쪼개지는 방식의 갈등이고 저희는 이제 합치자라는 그런 어떤 시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니까 그렇게 봐주십사 하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괴로우십니까? 괴롭죠. 이게 예. 저희가 진짜 저도 떠올리기 싫지만 예전에 진짜 극심했던 계파 갈등의 시절 같은 것들이 저도 떠올라지던데 국민들께서 뭐 예전에 뭐 어마어마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은 좀 책임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좀 보는 게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계파 갈등 많잖아요. 민주당도 야당 때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당은 대통령이 중심을 딱 잡고 가니까 계파 갈등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여당은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 높잖아요. 집권 초구 인기도 많고 근데 그 강력한 대통령 아래에 있는 여당이 뭔가 계파 갈등이 있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래서 국민들 지지도 높죠. 근데 첫 번째 집권하고의 첫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하는 뭔가 이 세력이 이제 당권을 못 잡고 약간 이런 이 일종의 이제 환경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어떤 개별적인 현안 문제나 당무 관련된 사안에서 이게 계파 갈등처럼 비춰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의원님. 괴로우시겠지만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의 당권과 대권에 대한 욕망 본인들의 간판이 되려는 욕망에 표출된 거다. 야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어떻게 보세요? 너무 거칠게 얘기하셔서 저도 사실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정책적인 그 입법적인 뒷받침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원칙이잖아요. 대통령도 얼마 전에 입법 속도가 늦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이 합당에 대한 이야기가 꺼내진 게 코스피 5천을 달성한 날이에요. 정말 대단한 날이었고 또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이후에 이제는 어떤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시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당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정말로 큰 실패를 하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진짜로 잘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정권에 넘겨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방식의 이제 당력 낭비를 해도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입법적인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그 대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막 너무 이제 거친 언어로 나오니까 저도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반성할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현주 최고위원의 저 발언들이 표현은 좀 직설적이고 강하고 좀 거치긴 했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뭐 정확히 꿰뚫고 있냐라고 하면 이게 본질이라고 물어보시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당론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지방선거에 합당 말고 어떤 종류의 연대 전략으로 가면 될까요? 약간 이런 어떤 선거 전략 프레임으로 전환됐으면 본질이 선거 전략에 대한 논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일종의 약간 이 당권에 대한 권력 투쟁으로 이게 전환되면서 본질이 권력 투쟁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사실은 이제 논쟁의 방향성이 예. 전략 논쟁이 아닌 권력 투쟁으로 가는 게 사실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보시기에 본질은 뭐예요, 그럼? 본질이 그게 된 거죠. 이제는 권력 투쟁이 해버렸다.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현주 최고위원의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진짜로 다른 이야기 하시고 예. 이 선거 전략 논쟁으로 갔으면 뭐 그게 예. 이렇게까지 안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여기서 이제 더 간다? 예. 이게 더 이제 과격해지고 서로 막 완전 감정 싸움이 되고 예. 진짜로 여기에서 이제 물러서면 완전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당권이 위태로워지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게 권력 투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저도 예. 이 합당론이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덮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당력 낭비를 지금 예. 이 상황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지방선거도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에 이기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 당의 지지도도 예.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때 후보의 지지도도 견인해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더 높여가는 어떤 그런 예. 이 노력들을 뭐 게을리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제는 합당론이 이게 이렇게 가면 예. 진짜 뭐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 무슨 이 뼈만 남는 노인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럼 애는 이제- 잔뜩 쓰고 막 시끄러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러다. 백지화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원님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가 다시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이 당력을 낭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데 의원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은 빨리 해야 혼선이 최소화된다. 3월 중순쯤 투표 통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혼란이 있다는 거에 대한 진단은 의원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해결책 완전 달라요. 의원님은 그만하자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차라리 빨리 해버리자 요건데. 빨리 하면 예. 혼란이 넓어지고 예. 오히려 밑으로 다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내려. 그냥 이제 중앙에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끼리. 지방선거의 모든 그 후보들, 당원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뭐 개별 지역마다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또 뭐 조국혁신당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일종의 뭐 룰 세팅을 다시 하든 뭔가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껍데기 합당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내려버리면 예. 그 갈등이 그냥 사방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지방선거에서 낭비적인 요소로 작동하겠습니까? 야,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멈추면 의원님 생각대로 멈추자, 그만해. 네. 뭐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엄청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이거를 이렇게 거칠게 합당 제안을 하신 당대표님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뭐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감수해야 된다. 정대 당이 중요하잖아요. 어...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고 당이 중요한 거고 예.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뭐 개별적인 예. 뭐 그런 종류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완전히 소모적이고 예. 당을 해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리더십은 더 타격받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미락설도 나오잖아요.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되면서 실제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조국혁신당과 실제로 미략이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략설 뭐 이런 종류의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설득력과 개연성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익, 그러니까 합당이 합당하면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 뭐 아니면 합당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진보 진영의 뭐 어떤 선거 연대라든지 아니면 정책 연대라든지 우리가 진보 진영의 큰 집으로서의 어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종류의 정치적인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의 실익이 분명하면 미약설 같은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흐릿하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 왜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약간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력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김어준 씨가 큰 그림 그리고 당권은 정청래, 대권은 조국 뭐 이렇게 한다. 네. 그게 이제 결국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가 열수 없는데 2인자 3인자가 1인자 자리를 넘본다 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 네. 뭐 친문 진영의 시나리오 뭐 이 얘기도 나오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이 자꾸 얘기되면 자꾸 그게 실체화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게 원래 진짜 뭔가 내용을 짜가지고 그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막 그게 막 이제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나중에 실제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이제 이슈들이 정말로 그런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끔 잘 했어야 되는. 정리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의원님 지방선거 준비하시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 준비하신 입장에서 선거 전략으로 해서 통합. 왜냐면은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도 좀 저 합동론의 명분은 그거잖아요. 통합 필승론. 정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이기는데 아니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 전략으로서는. 예, 일종의 뭔가 그냥 주장일 뿐이죠. 예. 선거 필승의 가장 중요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저희가 예.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대선 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전 선거는 전 지방선거는 아마 헌정사 다시 있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한 80% 갔었나요 그때? 예, 예. 어마어마한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구미까지도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필승 공식으로 가장 유효하고 가장 확실한 거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막 고공비행을 하면 선거운동 안 해도 이겨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거 전략으로서도 굳이 지금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합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예. 그럼 어떻게 그게 필승 공식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의원님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여권의 빅스피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다. 따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으냐?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으냐? 후자가 이회찬 전 총리의 기획에 가깝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 얘기는 따로따로 가서 연합하고 뭐 이런 거보다 아예 그냥 한 지붕 안에 들어오는 게 낫다. 합쳐야지. 요 얘기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의원님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거를 정말 저희가 논쟁을 하면 저도 굉장히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구조나 아니면 각자의 역할론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되게 바람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충분히 논쟁해야 되는 이야기고. 예. 근데 지금처럼 뭔가 이제 그 어떤 소통도 없는 방식의 당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방식은 이상한 거고. 그걸 할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논의들이 좀 있었어야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방향성들이 있는 게 예. 예를 들면 지금 조국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한 10% 이렇게 나와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는 막 합당에 목매일 수 있겠지만 예. 뭔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조국당이 저기에서 저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는 사실 여당이고 워낙 거대 정당이라 예. 좀 선명하게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통령은 또 중도 보수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진영으로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예. 저희가 보수 정당이 돼야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보수야 저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극으로 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가 보수 정당이 되고 새로운 어떤 진보의 가능성을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어떤 진보 정당들이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극우를 완전히 없애고 실제로 합리적인 보수인 이 민주당과 뭔가 새로운 어떤 진보의 여러 진보 정당이 가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좋다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워낙 지지율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그냥 합쳐서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따로 가는 게 훨씬 좋죠. 예. 알겠습니다. 따로 가는 게 낫다. 아니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연일 강한 메시지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SNS 직접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청와대 공직자들도 다주택자 많으니까 너희부터 먼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이상한 방식으로 그 약간 좀 지저분한 공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아까도 이제 부동산 얘기를 얼핏 했지만 부동산 문제만큼 저희가 문재인 정부의 교훈이 강한 정책이 없거든요. 그때 저도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일종의 추격형 정책을 자꾸 하는 거. 이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뭐 반창고 하나 붙이고 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대책 내고 이러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예. 실패했고. 그럼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확실한 의지와 방향성과 원칙을 그리고 가장 어떤 이 강한 대책을 원칙적으로 딱 내고 지키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 예. 그런 어떤 의지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부동산 정책에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20초 남았거든요. 네. 대전 충남 통합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엄청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이게 이장우 시장이랑 김태현 지사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거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번 지방선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상? 아니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되긴 될 거다. 아니 뭐 저희도 원래 계속 하자고 했었던 건데 지금 너무 자기네들이 끼어들 판이 없으니까 소외감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